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김도영의 패식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쌤 김도영입니다. 앞서 신창한 전문가가 적금 매매를 외치셨습니다. 외국인도 휴가 갔다가 돌아온 마당에 전문가님도 관망보다 매수를 외치실 건가요? 아닙니다. 좀 아쉬운 부분, 이 얘기를 드릴 때 좀 걱정스러운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월화, 제가 조금 미리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좀 틀릴 수도 있겠고요. 또한 맞출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대응하는 영역이겠죠. 우리가 아주 강하게 매수세를 지금은 한 땀 한 땀 사야 되는 구조일 뿐이지, 음봉에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핵심 포인트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97원이 깨지는 포인트에서만 우리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는다. 또는 예측하는 범위에서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공격적으로 시장의 스위칭, 그러니까 어제 사실 시장에서 많이들 조금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연속성 여부죠. 8월 달 들어와서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물에서. 그래서 1200원대가 깨지는 이탈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공격적으로 그때 주식 비중을 아예 울트라급으로 100% 채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속에서 선물 시장 쪽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버슈팅 부분까지는 저는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가는 김에 더 가라.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랫동안 힘드셨고 8월 내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의그 기관들아 현선물에 대한 바스켓 부분의 매매 때문에 조금 발목이 잡히다가 오후에 막 뽑아 올렸는데요. 이 257.05에서 40포인트 그 이후에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올라탔다가 대략적으로 이 2시 반 이후에 이상 징후가 나오면서 스위칭이 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오늘 조정이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쪽으로 환산지수까지도 와야 되지만 선물 미래의 가치 부분에서 256.30 그리고 최대 부분까지 연다고 해도 255.60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1961포인트 예, 얘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눌림목이 이 정도만 들어와도 돼요. 위에 1950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좀 관망으로 좀 편하게 쉬자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아쉬웠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세가 오후장에 좀 붙어서 올라오긴 했는데 613포인트를 뚫어버려야 아주 가볍게 가거든요. 그런데 바이오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권 애들보다는 작은 종목군들을 움직이다 보니까 전기전자 섹터에 대한 아직 시가총액 비중이 바이오였고 등배 구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탄력이 조금 둔화됐는데요. 역시나 눌린다고 하더라도 6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좀 쉴 것 같고요. 이 포인트는 내일 베이지북 미국 시장 올라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올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마무리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좀 조정 그러니까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베이지북에서 내용이 정말 이 침체인지 지금 그때 발표 때하고 환경이 다르거든요. 7월과.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잭슨홀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이겠죠. 그 부분까지 핑계 명분을 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제 미리 대응을 하셨다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시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어제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에서 나 정말 우리가 짝꿍댕이 바닥이던 아니면 다중바닥의 공포를 만들던 이번에 만든 저점을 이용해서 아주 강한 상승세를 연말 전에 반드시 제대로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투자자분들 이런 얘기들을 해줬거든요. 시장에서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주도 업종들이 좀 탁해지게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쉬어갔던 성장 동력이죠. 2차전지 관련 쪽으로 ESS 매출 부분과 그다음에 EV용 배터리 3분기 쪽의 턴 그리고 재고의 소진 부분까지 기대를 해보자. 미국발에 대한 발주 부분도 보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LG화학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대장인 삼성 SDI를 언급하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중대형 정지, ESS, 지연됐던 것도 화재 사건 모든 걸 생각해본 긍정이라서 주가 자체는 혼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어제
스위칭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고점에서 LG화학 쪽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갤럭시 10 노트 부분에서 배터리 장착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으니까요. 이 배터리 대용 쪽에서는 이제 LG화학이 우리한테 가격 매력도 있고 고점 부분에 살짝 눌렸으니까 이 밴드 범위 안에서 32만 7천 원에서 대략적으로 31만 5천 원 밴드 안에 쪽에서 좀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대형주 관점.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많이 대장 역할을 했던 LNF 부분이겠죠. 이 LNF 부분도 아주 강하게 상승세.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까지 8월달 초까지 그냥 빠르게 더 세게 올려가 버리면 좋겠는데 요 8월 초까지만 올라왔고 7월 중순 고점까지 못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번 모아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마디는 살짝 찼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해도 한 1,200원 정도, 그러니까 29,400원 정도 있겠고요. 어제 저점 부분 해소를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2차 전지 쪽으로는 만약 성장 쪽에 대한 투자를 하시겠다라면 포트폴리오 편입할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제 양극재였던 LNF를 타겟화됐다면 음극재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무 구조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직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만 47,200원 정도 강력하게 지켜준다면 저는 내려오는 선들을 기다리고 캔들들을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52,000원대는 뚫려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 명성 TNS 부분인데요. 일본에 대한 불매 부분 때문에 분리막 특화되어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동사가 급등하고 이에 다시 쉬어가는 부분인데요. 2차 전지하면 분리막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 역시나 이 부분 저는 오히려 명성 TNS 같은 경우도 14,700원 이하 부분에서는 저는 마지막 그러니까 이번에 강한 상승세에 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볼 수 있다.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만약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여기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700원이 돌파되는지 저항 걸린다면 한번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자라고 보시면 좋겠고 신규자분들은 돌파할 때만 따라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솔브레인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일본 불매총에 타겟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전해질 쪽에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여기만 좀 뚫어주면 돼요. 기술적으로 요 74,000원만 뚫어준다라면 강한 슈팅차를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런 것도 공포에 떨지 마세요. 불매운동 오늘 외무회담 부분 정도에서 있죠. 그리고 다음 주 부분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일가지 마시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테마에 붙었을 뿐이지 성장과 실적 부분은 짱짱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요. 어제 또 친환경, 자율주행, 4차 산업, 5G 다 전체적으로 움직였는데 오늘의 피식 종목은요. 작은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리아 FT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V자 반등 부분을 조금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력에 문제가 생겼던 자리까지는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하나 있었죠. 실제로 폭스바겐에 대한 의장부품에 대한 납품 부분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있었던 것이 실제로 납품으로 확정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530원대를 뚫어서 2,570원 밴드 안에 강력하게 여기서만 지켜준다라면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친환경 쪽에서는 결국은 뭐였죠? 연료에 대비해서 효율 부분이었죠. 바로 연료 탱크 중심 부분의 부품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종목군 중에서 올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오늘 트레이딩 탄력 속에서도 2,570원이 뚫어낸다라면 이 부분 2,700원대 돌파 여부까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필식 종목에서도 향후에 계속 보셔야 될 종목군들 중심으로 먼저 선취적인 관점으로 시장과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티타임의 하루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필식 당연히 봬요.